집값은 안정될 수 있고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이걸 다 누가 받아주느냐가 전 퀘스천인 거죠. 무주택자가 파이가 더 크니까 이걸 당연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읽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사시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60만 건을 조사해 봤더니 그중에서 60%가 실거주 목적으로 사요. 그리고 40%는 갭 투자라든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요. 근데 이 60%는 연간 거의 유사해요. 수요는. 이 40%가 변동성을 일으킨다고요. 40%가 많아졌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변동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실수요자가 원래 고정돼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실수요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투자 수요는 감소하는데 투자 수요 감소하는 거에 실수요자들이 메꿔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요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실수요자가 감소하죠. 다 사고 나면 살 만큼 다 사고 나면. 그렇죠. 이 미래 수요가 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있어요. 누군가 두 채 사면 세 채 사고 네 채 사고 10채 사면 되니까. 그래서 투자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요자는요, 이렇게 고정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금리 싸다고 신용대출, 이 용끌이라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30, 40대가 제가 사는 비중을 봤더니 서울 아파트에 60%를 사고 있는데 30, 40대가 조금 나중에 샀어도 되는데 만약에 집값이 안정돼 있었다면. 근데 10년 쫓겨서 미리 사는 거잖아요. 당겨서. 그리고 외곽으로 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실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내년부터는 실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리스크를 더 키우는 거죠. 근데 실수요자도 계속 증가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새로운 수요가 또 나타나면 돼요. 이제는 그럼 20대가 받아줘야 됩니다. 20대가 어떻게 받아줘요? 돈이 없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받아줄 수 있어요. 이민이 엄청나게 오면 돼요. 아, 외국인. 네, 이민자가 와서 받아주면 돼요. 근데 그건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가 미리 당겨서 사는 건 미래 수요를 줄이는 행위다. 쉽게 말해서 신문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건데 최근 신문 같은 데 보면 집을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한 채를 증여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집값 안 빠진대요. 이건 되게 리스크한 겁니다. 미래 집값을 전망할 때. 왜냐하면 미래 수요를 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이 나중에 수요자가 됐어야 되는데 못 사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확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미래 수요를 줄이고 있다. 심지어 실수요까지.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24년, 25년도 3기 신도시 들어오고 막 물량이 오히려 증가할 때 이걸 다 누가 받아주느냐가 전 퀘스천인 거죠. 다주택자가 증가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저희가 집값을 뭐 내년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집을 평균적으로 7년 정도 보유하시고 집을 좀 긴 호흡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실수요자가 증가하는 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래 수요를 줄이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뭐 내년 집값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집값. 국시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는 전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이제 증가할 테고 그렇게 되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고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현상, 이게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집을 다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 더 싸게 내놓겠죠. 이제 먼저 파는 사람 먼저 팔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집값의 하락폭이 사실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건 기간하고 정도의 문제긴 하지만 이제는 시중에 매물이 증가되면서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놓을까요 많이? 나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되게 굳건한 심리들을 다들 갖고 계셔가지고 공급도 부족해, 저금리, 뭐 어쩌고 저쩌고, 유동성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 심리가 대부분의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중에 살려는 사람들이 없고 세금의 압박이 가중되면서 이제 심리가 오히려 반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갖고 있는 게 이제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될까 봐. 갖고 있는 게 제일 불안할 때는 내가 먹은 걸 다 못 먹을까 봐. 그때가 제일 불안해요. 그런데 세금도 많이 이제 내야 된대죠. 그리고 경기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이런 불안감이 사실은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특히 다주택자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심리는요, 흥미로워요. 그러니 뭐냐면 갑자기 바뀌어요. 아, 갑자기? 그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1분기에 강남 집값이요, 2, 3억씩 뚝뚝 빠져요. 아, 이건 뭐 실거래가로 나오니까. 근데 그때 빠지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팔고 싶고. 근데 갑자기 집값이 또 오르고 막 이러니까 더 사고 싶잖아요. 네.
심리란 그래요. 갑자기 바뀌어요. 심리가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언제는 그렇게 주식 안 산다 하더니 주식시장 오르니까 막 달려와서 이게 바로 심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래서 심리로 기댄 시장은 변동폭이 되게 커지는 거고 그래서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전 주택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되게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가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인도 그렇잖아요. 이게 갑자기 자고 나서 마음이 틀려지고 이런 것처럼 네. 반대로 지금까지 막 오를 거라는 굳건한 심리 때문에 맞았으면 의외로 그런 굳건한 심리가 허물어지기도 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주택자는 좀 정리를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아니 이미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건 이제 현상이고, 네, 예,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걸, 실익이 없어요. 아, 실익이 없다? 네, 다주택자 갖고 있는 실익이 없어요. 아, 왜냐면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죠. 투자 수익률은 떨어지죠.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그걸 왜 들고 왜 들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들고 가는 이유는 이제는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제발 저기 가자. 정권 바뀌어서 정책 좀 어떻게 바뀌면. 근데 그건 이제 행운을 바라는 거죠. 그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투자는 아니죠. 그거는 행운을 바라는 그렇죠. 행운을 거다? 바라는 거죠. 어. 근데 그런 행운을 바라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매년 돈을 내시면서 계속 행운의 그런 복권을 사시는 겁니다. 행운이 일어나기를. 제발 세금 구조가 바뀌기를. 그러면 한 4년 동안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죠? 4년 반 남았죠. 4년 반 동안 계속 이제는 종부세 내시면서 계속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이게 세금이고 뭐고 일단 더 갈 것 같다, 이게. 뭐 한 2, 3억 더 갈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좀 내는 거야, 뭐 조금. 그냥 감사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안 갈 거고. 왜냐하면 안 누군가 간다.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하고 오르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가격이 오르려면 누군가 계속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잖아요. 지금 막 전고가, 신고가지만 1년 내 5천만 원 강남의 집값이 1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오르는 거예요. 최대 오른 게. 근데 그만큼 세금으로 내시는데 그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강남이 아니어도 왜 산속률이 높은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지역이 일부 이제 수요가 붙는 건데 사실 투자로 볼 때 새로 진입하기는 어렵다. 취득세라든가 세금 부담이 커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중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취득세. 취득세 들어갈 때 돈을 많이 내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5억짜리 집을 한 채 더 사시려고 하면 한 채 더 사시면 4천만 원 내고 자 입장료가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타 주민세, 뭐 기타 세금 거기다가 중개수수료까지 합치면 거의 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고 5억짜리를 사서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감정적으로 판단해도 한 채를 더 사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투자 수요가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은 빠지지 않는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야 되는데 시중에 딱 봐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무주택자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올해 2020년 작년부터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전세가는 막 이러고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막 엄청 고민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이 저를 많이 욕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집값 안정된다고 사실 오랫동안 했고 뭐 정확히는 2019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도 집값 안정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 연도보다 방향성을 얘기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차원에서는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집 못 샀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좀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거냐면 두 가지죠. 무주택자가, 그러니까 저는 집을 매수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언제라는 관점에서. 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 수 있을 땐가, 집을. 무리하지 않고. 근데 그때는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지나쳤어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 그래서 왓이 아니라 웬에 집중을 해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외는 또 시장은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이제는 방향성은 전 잡혔다고 봐요. 가격의 하향의 방향성인데 그 진폭과
기간의 문제긴 한데 일시적으로 뭐 전세가가 이제 문제가 되긴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리하게 나를 무리하고 그 시장을 또 무리하게 봐서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제 하도 공급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단순하게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나 이거를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체감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단지 서울의 공급 물량 뭐 10만 호, 3기 신도시 40만 호 해서 거의 40만 호가 이제 밀려드는데요.